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최근 여자 화장실에서의 몰래 카메라 영상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고 더 법원의 판결 요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간략히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8월과 9월에 한 상가의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A 씨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용 모습을 촬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 중에는 아동 청소년들의 수가 상당했고요. 그 촬영의 횟수가 무려 47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해서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이렇게 보고서 다른 죄들과 함께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후에 2심 법원에서는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3년 6개월형만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사안이었는데도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갈렸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주된 쟁점은 아동 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과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여부 이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2심 법원은 성착취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이 청소년 성보호법상 이 성착취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성착취물의 정의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일 N번방 사건 이후에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개정이 될 때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종래의 명칭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의 촬영물과 달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적인 촬영물에 대해서는 성적 착취물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설령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해도 이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촬영 대상이라고 해도 그가 교복을 입어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럴 때에도 성착취물로 이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죄질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 이상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1년 이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도 있고 그리고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더 강화하겠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법원은 이 화장실 몰카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본 건가요? 네, 2심 법원의 논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화장실 몰카 영상을 성착취물로 확장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판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2심 법원이 화장실 몰카 촬영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심 법원과 달리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적 착취물이 아니라 성폭력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 행위, 이런 관점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존 판례들을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있었을 때 그 영상의 피해자들 중에 성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하지만 그 대상 중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죄를 적용한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에서 안타까운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심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이유 중에는 착취의 국어적 의미에만 좀 주목을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물론 착취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동 청소년이 어떠한 외부적 강요가 전혀 없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서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하고 배포했을 때 그때도 성착취물 제작죄, 배포죄가 성립을 한다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착취물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은 N번방 사건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또 종래 이 성착취물의 용어가 종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는 그 명칭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개정 취지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관련 몰카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A씨는 무려 성착취물 800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련 영상을 제작한 그 목적이 아동 청소년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성적 대상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좀 더 사건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공간이 확대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